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기자의 시사톡톡, 이 시대 진정한 뇌생남, 이승현 와이뉴스 고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다시 받고 싶은데요. 아, 그냥 봐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아, 그냥 봐주세요.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 별로야? 제 입으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원래 오늘 네, 소개를, 네, 차도녀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 그냥 원래대로 따도녀, 따뜻한 도시여자 컨셉으로 다시 그냥 했어요. 네. 저는 네. 무슨 차가우니 무슨 뭐 쿨하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고모님, 폭력이 뭘까요? 폭력의 폭력, 사전적 의미가 뭐죠? 폭력의 사전적 의미요. 글쎄요. 네, 사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네, 제가 그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부터 말하자면은, 음,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그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그 행위라는 말 자체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고 그거를 네, 촉발한 대상이 네, 있다면은 네, 그 사람한테 이거는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음, 법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엄밀해지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네,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네,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네,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네.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네. 광의적으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잘 피해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네.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시선 폭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사실은 네. 뭐 발이나 뭐 손이나 이런 무기나 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실은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전적 의미가 조금은 낡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좀 협소한 느낌이죠? 네. 네. 오늘은 촉법소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촉법소년의 정의부터 갈까요? 좀 개념을 먼저 풀어볼까요? 촉법소년이 일단은 뭔가요? 일단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네. 소년을 의미하는 게 촉법소년이죠. 그렇죠. 만이죠, 네, 만. 그쵸. 만이면은 이제 초4부터 중2까지가 되는 건가요? 그쵸. 형법으로 치면은 형법 구조인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형사 미성년자 해가지고 맞네, 형법 구조. 14세 네,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네,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은 뭐 학교 밖 청소년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소년들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도 있겠지만, 네. 애초에 지금 이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 한마디로 아직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촉법소년의 그 연령 하한과 관련된 음, 그 논의 자체가 네. 이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그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네. 4차 정책안과 궤를 맞춰서 이제 음, 시행을 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 폭력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 무대는 역시 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에서 네, 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살 낮춘다는 거죠. 한 살, 네, 한 살, 네, 아, 네. 1년. 아, 네, 1년 낮춘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중2에서 중1로 가는 건가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중2에서 중1로 가는데, 근데 지금 아직 내려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논의 중인 아, 거죠. 논의가 된다. 네네.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걸까요? 아마 그 배경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네.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더해서 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던 이제 잔혹한 소년 네. 범죄가 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네. 올해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그것도, 예. 네, 그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랑 네.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네. 한마디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소년이 저지른 그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음, 엄하게 처벌하자는 얘기들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음.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네, 학생들일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이 네. 그렇게 심하게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른들은 그럴 수도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뭐, 애기들이 음,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기사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네. 잔혹한 범죄의 이제 수준을 제가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 너무 이제 약간 음, 지나치게 음, 자극적이고 그럴 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인 범죄와 비견해도 예, 사실은 네, 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잔혹성을 보이는 아, 범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뭐 막 집단 폭행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성범죄라든지 뭐 네, 다양한 이제 그런 음,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는 맞지만 네. 퍼센티지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살인도 있나요? 16년도 살인도 당연히 있죠. 아, 예. 뭐 방화라든지 방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네, 전체 그러니까 소년 범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는 16년 기준으로 제가 본 기억으로는 0.1% 정도 수준입니다. 0.1%요? 네, 0.1%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네. 2010년 이후로 그러니까 늘 약간 조금 오르고 내리고는 했었지만 1%를 넘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 1%가, 그 기준이 뭐예요? 뭐에서 1%라는 거예요? 전체 소년 범죄들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 범죄에 아, 해당하는 1%라고요? 0.1%. 0.1%요? 네. 아, 그 중에서 14살 미만의 범죄. 14살 년에 미만이요? 해당이 되는 그 음, 음, 연령대에서 음, 그러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음, 것이 0.1%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수위가 너무, 네, 세니까 청취자분들도 네, 많이 익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도 뭐 양평에서 뭐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네, 2명을 뭐 폭행을 했다 해서 지금 청와대 뭐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수는 왜냐 그 음, 집단 중에서 네. 한 명이 아마 네, 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모방 범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음, 이렇게 이런 심한 어떻게 흉악 범죄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어, 그 원인을 사실은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연령을 하향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네, 이거를 통해서 죄를 저지른 그 학생을, 그러니까 네, 그 학생이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그 네, 소년을 이제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음,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가장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그 소년을 네, 범죄 행위를 한 그 소년을 이제 뭐 촉법 소년 그 이 법에 따라서 네, 이 형 집행을 할 때도 사실은 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게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음, 최대 그래서 뭐 2년까지인가 뭐 네, 이렇게 네, 네, 이제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소년원도 사실은 소년 교도소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소년원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도 교정 교화 시설이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처벌하는, 그러니까 형법에 따라서 음, 형을 집행받아가지고 한마디로 혼내는 공간이 아니라 네, 혹은 이제 처벌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교정교화라고 하는 거에 아예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도.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대중들이 지금 이제 연령을 낮춰라, 네, 네, 엄하게 네, 처벌해라라고 하는 음, 거는 처벌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잘못했으니까 더 엄하게 혼내라는 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음, 이제 원래의 취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연령을 하한을 할 때에도 법적으로는 적어도 어떻게 얘기해야만 하냐면 그렇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교정 교화에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음, 그런 게 입증이 돼야만 사실은 저는
법적으로 더 이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져보려면은 제가 좀 말을 너무 길게 돌아서 왔는데 그거를 따져보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봐야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원인이 제거되느냐 혹은 그렇죠. 최소화되느냐에 대해서 예. 언급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모방 범죄라든지 뭐 이런 네. 거에 이제 너무 이제 빈번하게 노출된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칼럼으로 이제 의견을 내놓으신 이제 뭐 소년원 담임 이제 뭐 많더라고요. 판사라든지 뭐 이런 네, 이제 네.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가정 환경이 다 조금 불우하고 음,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음, 안 좋고 이런 이제 학생들 소년들이 이제 보통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1%도 안 되는 비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렇다면은 다 소년들이 무슨 범죄를 하냐면은 생계형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통 음,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중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 소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능성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몸과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그 시기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지 못하고 네. 탐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엇나가게 될 때, 혹은 네.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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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지나치게 절망하게 될 때에, 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행동이 튀어나가는 것이 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 문제가 그러면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 혹은 뭐 너 이제 한 살 낮춰졌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면은 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제 으름장으로 과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음. 그거는 어때요, 고모님? 네, 이게 몇 년 전이긴 한데, 수년 네, 전이긴 한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냐면, 체육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시간 중에서 네, 체육 시간이 만약에 3시간이었다 그러면 네, 1시간 더 늘려서 4시간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이들이 너무나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네, 너무나 공부만 하고 있고 좋은 대학교 가면 일단 너 인생은 핀다 네, 하면 이 네, 10년 동안 정말 음, 진짜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 되니까 이런 학업 네. 스트레스는 혹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당연히 음,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률 음,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그 물론 이제 이것도 외부의 이제 분석에 기대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학업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흔히 뭐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음, 음, 약간 우울감이나 무슨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 많은 반면에 네, 그 극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네, 일본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네, 인한 네, 이제 네. 절망과 이런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같은 음,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다양한 이제 기관 같은 데서의 연구 결과기도 하고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결국 뭐 폭력적인 거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망감의 표출로서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행동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음, 학업에 대한 음, 것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네,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돌아와 본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촉법소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결국에는 역시 교육과 경제다라고 하는 교과 문제. 생각을 아,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확실한 이제 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장이 네, 시민에게라면은 조금 보장이 더 충실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쓰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 아니죠. 그쵸. 그게 이제 낭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웃의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거는 음, 우리 모두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를 의미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이 어떤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사실은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주위의 어떤 그런 이웃들의 정신 건강을 잘 지켜주는 것이 결국엔 그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시너지를 음, 얻고 또 자기 이익과 어떤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음,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는 음, 또 한편으로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시민 어떤 그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과정과 도태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교육 과정, 아까 전에 뭐 체육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랄까 취지는 알겠으나 아, 네. 취지는 알겠으나 이제 예, 너무 예. 표피만 건드린 거 음, 아닌가. 음,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머리숱이 점점 이제 빠지는지 이제 흑채 뿌리는 거죠. 음, 네, 그걸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그냥 네. 그런 거라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음, 두피의 건강 상태를 이제 돌봐야 되는 것처럼 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너무 이제 좁은 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달려들게 하는 이러한 교육 그러니까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손보는 그러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좁은 문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문들을 여러 군데 이제 세울 수 네. 있는 거, 네. 더 조금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은 그 문의 모양이라든지 문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 결국에는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회에 쓸모 있는 것들이 뭘지에 대해서 사회가 좀 고민해달라고 하는 어떤 음, 이런 협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가능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태어나게 됐고 태어나 보니 그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저는 네,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연민이 좀 많고 좀 그 어른 세대로서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교육제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고모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친구들의 어떤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도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총평 좀 해주세요. 이 총평에 해야 될 말을 되게 기자님께서 잘, 서두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청소년만의 문제일 수는 결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음, 오히려 청소년들은 뭐 너무 좀 식상한 말 같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른들 혹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를 비추는 네, 작은 거울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추하다면은 음, 그거는 우리가 추하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범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우려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되게 꼭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음, 물론 이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상황이나 경우들도 언제나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법리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으나 너무 이제 말하자면은 감정적인 이제 여론에 기대서 네, 그냥 어린 아이들도 이제 빡세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애들 나태해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려면 빡세게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대처만큼이나 똑같이 안일한 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과 관련된 거 이제 왜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뭔가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사회 위에서 그런 이제 약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막 새싹들이 피어났는지 음,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푸르게 곧게 이제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토양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조금 건설적인 논의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글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죄 네, 많은 인간을 네,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거문님께서 식상하지만 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설인사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2020년이네요. 네, 네, 원더키즈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원더키즈요? 네, 네, 2020 원더키즈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는 굉장히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약간 SF 만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 그래도 그런 세계에 비해서는 우리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네. 잠깐 머무르면서 우리가, 어, 사실은 새 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구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왜 새 들어 살면은 못 하나 뚫는 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어, 그런 자세로 네, 어, 이 지구에 좀 더 비폭력적으로 네, 머물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음,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 더 좋은 이웃이 되는 네. 그런 한 해를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